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, 어쩌면은 일본의 일부가 될 거다. 강우구 열사라고 네. 이제 계셨는데 총독이 탄 이제 마차에 폭탄 2개를 던지고 빠져나오는데 이제 군인들이 안 막 걸렸어. 올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때 누구나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독립역사 이야기. 독립사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독립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고 조금 더 풍성하게 오늘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나갈 건데요. 이 독립사전에 함께해 주실 특별한 이야기꾼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작가님 모셨는데요.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나 자, 두 분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꾼을 모셨는데 제가 혼자 또 알알못인데 너무 외로울까 봐 동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. 정현 대학생 있는데요.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정현입니다. 독립사전 앞으로 함께할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정현 친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? 독립사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. 한국사 천재가 한번 되어보도록 천재요? 네, 하겠습니다. 천재가 되기 위해서 아마 도와주실 분 첫 번째 분.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. 그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보다는 좀 풀어서 네.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방금 인강 들은 것 같았어요. 이 독립사전의 주 무대가 되는 이곳이 바로 천안의 독립기념관인데요. 우리 시민분들이 또 가깝게 여기를 올 수 있는 다양한 곳곳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퀴즈를 좀 내셨었어요. 네. 어떤 궁금증이 또 있는지. 독립기념관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사실은 하루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. 아, 그렇죠. 여러 번 와야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네. 얘기거리를 찾아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뒤에 쫙 펼쳐진 태극기. 사실 저희가 보는 이 뷰가 굉장히 지금 웅장하기도 하고 멋있고 지금 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엄청 많아요 일단. 그렇죠. 네. 그런데 혹시 저 태극기가 몇 개가 개양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? 몇 개. 여기에 있는 전체 숫자요. 네. 아, 광장에 너무 있는. 많은데. 정현 씨 몇 개일 것 같아요? 1919개? 1919년이면 바로 3.1운동이 있었던 그 해를 가리키니까 정답이 아닙니다. 정답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숫자를 우리 줄이면 될 것 같아요. 천재가 되기 위해 작가님의 도움을 좀 얻어볼까요? 31개는 아니죠. 거기에도 이미 지금 내 눈에 30개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. 광복절. 그렇습니다. 진짜 파리로. 그렇죠. 우리가 독립, 와. 광복 네.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른 날짜가 8월 15일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8월 15일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815장 이 광장을 통해서 지나오면 네. 그 기운만으로도 독립의 기운으로 이 기념관을 관람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독립기념관 곳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또 재미있게 풀어주신다고 하거든요. 오늘부터 또 한 곳 한 곳 한번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 좋습니다. 올라와 보니까 가장 특이한 거는 저희가 밑에서 계단에서 볼 때는 거의 끝 부분만 간신히 보였었는데 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래에 있네요. 예전에는 우러러 보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식민지 시기, 제국의 침탈의 시기가 이제는 저물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땅 밑에 두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상을 한다면 그 거대했던 총독부 건물이 이 밑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위치적으로도 이 철거부재 공원이 서쪽에 있거든요. 그 네. 반대편에 동쪽에 있는 공원은 통일동산이에요. 해가 뜨는 곳엔 통일, 해가 지는 곳엔 어두운 과거,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 웅장하기도 하고 궁전 같은 느낌도 있는데 뭔가
모르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우린데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는 철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옮겨 놓은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띌 거예요. 하나는 지붕 위에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코린트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지붕의 모습인데 당시 어떤 식민지에 도착을 했을 때 제국주의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죽일 때 저렇게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물건들을 크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이제 여기 반영되었고 굉장히 크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크게 지었다라는 것도 짓누르는 의미가. 있겠지만 오래오래 영원토록 조선을 지배하겠다. 이게 나쁘네요. 이게 몇십 년 있다가 다시 건물을 새로 지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짓고 오래 갔으면 좋겠다. 100년, 200년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지을 때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, 어쩌면은 일본의 일부가 될 어머. 거다라는 생각을 이 총독부 건물 하나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 보이는데 이 높이가 실제로 얼만큼 될까요? 지금 랜턴 첨탑 부분의 높이는 한 8m. 8m? 네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니까 위에가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밑으로 5m가 또 지금 더 있는 거예요. 아, 네. 와. 그래서 총 한 13m 정도 되는. 네. 그리고 이제 전체 건물의 높이는 한 48m, 49m 정도 됐으니까 무게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? 이 덩어리 하나만 30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 하나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보면은 네.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조선 총독부를 철거할 때 가져왔던 이제 자재들이잖아요. 근데 네네. 보면 다 화강암이란 말이죠, 여기는. 그렇죠. 우리가 계단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네. 모든 것들이. 근데 이 첨탑은 또 콘크리트로 만들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부재가 주는 이 부조화가 네. 이렇게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제가 본인들의 근대화, 그 제국주의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이런 시멘트로 가지고 또 상징화시킨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. 예. 이렇게 또 이 공간을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현장에 와서 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거는 책이 주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움푹 패여진 이곳에 있는 이 첨탑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실제 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몸소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꼭 독립기념관에 오시면 이 장소를 꼭 한번 들려보시라 이런 말씀.